재테크 책을 읽을수록 오히려 더 헷갈린다면 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조언이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맞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닉 매기올리의 신작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라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저자는 전작 저스트 킵 바잉을 쓰고 나서 스스로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번 책은 달라집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에 둡니다. 저자는 리츠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운영 책임자이자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오랫동안 데이터로 개인 재물을 분석하는 블로그를 운영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부가 직선이 아니라 계단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자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눕니다. 1만 달러 미만이 1단계, 1만에서 10만 달러가 2단계, 10만에서 100만 달러가 3단계입니다. 100만에서 1000만 달러가 4단계, 1000만에서 1억 달러가 5단계, 1억 달러 이상이 6단계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소비의 자유 범위도 달라집니다. 식료품을 고민 없이 사는 자유, 외식하는 자유, 여행하는 자유가 단계마다 다릅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개념은 지출 기준을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맞추라는 겁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씀씀이를 늘려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소득은 출렁이지만 자산은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수입이 높아도 자산 기준 소비를 못 지키면 결국 파산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0.01% 규칙을 제안합니다. 순자산을 1만으로 나눈 값 정도는 크게 고민 없이 쓸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억 원이라면 만 원까지는 별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소비 결정 피로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규칙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7% 수준으로 일반적인 4% 인출 규칙보다도 보수적입니다. 1단계에서는 최적화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게 그 어떤 투자보다 중요해요. 비상금을 만들고 고금리 부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기 전에 매달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2단계에서는 스킬과 교육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훗날 월급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식보다 자기계발 투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비용이 아니라 장기 배당을 만드는 자산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자는 커리어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결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3단계에서는 투자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밀어야 합니다. 적립식 투자와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느 한쪽만 집중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구간을 두 엔진을 동시에 돌려야 하는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4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급격한 부의 도약은 월급보다 사업과 레버리지에서 나옵니다. 저자는 100만 달러를 넘기면 사업 소유와 확장이 핵심 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실수의 비용도 폭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금 전략과 자산 배분도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책이 제안하는 또 다른 개념은 4가지 부입니다. 금전적인 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요. 사회적 부, 정신적 부, 신체적 부, 시간적 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관계, 시간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부를 쌓는 이유가 결국 삶의 다른 영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계단에 있는지 진단해주고 거기서 뭘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해줍니다. 왜 어떤 조언은 나한테 안 먹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통하는 방법이 6단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산 기준이 미국 달러여서 한국 독자는 환산이 필요합니다. 4단계 이상에서는 사업 창업이 반복적으로 핵심 경로로 나와서 직장인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레시피보다 프레임워크와 마인드셋 중심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개념은 사다리 한 칸을 오르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평균적으로 한 단계를 올라가는데 수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4단계 이상으로 가는 데는 보통 더 높은 연령대에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조급함보다 지속성이 불을 쌓는 진짜 무기라고 말합니다. 한 단계씩 착실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실행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솔직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높은 단계의 전략을 따라합니다. 2단계에 있는 사람이 5단계 전략을 따라하면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투자보다 소득이 중요한 단계에서 종목 분석에 시간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재테크 유튜브나 책을 볼 때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이 조언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같은 행동도 내 단계에서는 최선이 될 수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실용적인 가치는 내 좌표를 아는 것입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감상도 바로 이겁니다. 부자가 되는 순서가 보인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도 공유합니다. 그는 블로그 운영, 커리어 전환, 콘텐츠 레버리지를 통해 실제로 사다리를 오른 인물입니다. 이론가가 아니라 직접 그 과정을 밟은 사람이 쓴 책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돈에 관한 책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책의 차별점은 단계별 맞춤형 접근입니다. 누군가의 성공 공식을 따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달라지는 것은 타인의 성공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단계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말하는 진짜 부를 향한 길입니다. 재테크에서 이기려면 먼저 내가 어느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그 경기장을 알게 해주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지도가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방법이 지금 내 위치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재테크 조언이 안 먹히는지 답답했던 사람에게 맞는 책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좌표를 찍고 싶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삶을 더 크게 만드는 증폭기라는 말로 책은 마무리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위치에서 다음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